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 인생 극장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조금 풀렸죠?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에이, 조금만 봐주세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뭘 좀 하고 있어서. 그리고 성민님, 은혜님, 그리고 영신님 잘 듣고 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불러드리면서 소박하게, 소소하게, 그리고 친하게 서로 속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은 재혼하기 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남편 또한 한 번의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아픔 또한 저 못지 않을 텐데 저를 먼저 배려해 줬던 사람이었죠. 40 넘어 재혼을 꼭 했어야 했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게 보호받는 느낌이구나. 이런 것이 아낌을 받는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여자, 남자 이혼하면 다 똑같이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인식이 그렇긴 하죠. 남자보단 여자 측의 흠이라는 것이 더 적용되기는 합니다. 이런 흠 있는 여잔데 남편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제게 사랑을 베풀었고 저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기 바쁜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지금 친정 사람들과 연락을 안 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된 연유는 제가 첫 번째 이혼을 하고 나서였답니다. 친정에서 장녀로서 아래로는 2명의 남동생들, 대쪽같이 자신의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편승해서 말로는 우리 장녀, 우리 딸 고생한다 했지만 정작 내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내 편을 좀 들어 주었으면 할 때 차갑게 돌아서기 바빴던 어머니. 그리고 철없고 받는 것에 익숙하기만 했던 남동생들. 그 틈에 끼어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그들의 호구 노릇을 톡톡히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려서였을까요? 아니면 장녀라는 틀에 분명 맞지 않는 옷인데 나도 잘 아는데 이건 아니라고 매일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 가둬놓고 맞추려고만 했던 저의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아프고 시리고 찢어지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나도 자식인데 적어도 시간이 흐르면 내 고충은 알아주겠지. 내게 고마운 마음이라도 갖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처음 결혼을 한다 하니 뭐 해줬다고 결혼을 이리도 일찍 하냐 하더군요. 아니 이거사, 네가 뭐가 부족해서 벌써 결혼한다고 해. 그리고 넉하면 나 아버지는 그 네 동생들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가도 늦지 않아. 언제까지 그러라는 건데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나이 30 넘은 게 뭐? 지금 네가 결혼한다고 우리 집안 팽개치면 너 행복한 결혼 생활 할 것 같냐? 어? 그렇게 가면 결국엔 너 불행해져. 그리고 좀 잘난 놈 좀 데리고 오지? 뭔 저런 놈을? 대학도 안 가고 친정 식구들 건사하느라 근 10년을 애쓴 사람인데 부족하다 하더군요. 당시 남편 될 사람이 인사를 왔을 때 아버지란 사람은 술에 잔뜩 취한 채 꼬장을 부렸고 어머니란 사람은 인사하는 거 뻔히 알면서 오는 줄 몰랐다면서 그렇게 시치미를 떼더군요. 아마 당시에 친정 부모님들은 몰랐을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귀한 내 딸? 너 같은 놈에게 주기 싫다 라는 의미였을지 몰라도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저란 사람에겐 친정 부모님의 막장 같은 행동은 결국엔 제게 흠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요.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렇더군요. 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니 결국엔 내 남편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참고 살고 싶었지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말이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전 남편이란 사람의 마지막 말이요. 야, 내가 너를 무시하고 이렇게 막대하는 건 다 네 부모한테 배운 거야. 네 부모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탓해. 뭐라고? 내 자신을 탓하라고? 그래. 나도 내가 한땐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너한테 이렇게 험하게 대할 줄은 몰랐었어. 그런데 너 똑똑히 알아? 이거 다 네 부모한테 배운 거야. 네 부모 탓을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딸년 시집 가는데 그딴 식으로 하래?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이혼 소식은 당연히 친정 식구들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의 행동이 결국 저로 하여금 그들에게 절연을 선언하게끔 합니다.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며 친정 부모님은 금반지 선물을 원했고 남동생들 같은 경우엔 현금을 원하더군요. 그리고 기념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 하는데 그 누구도 왜 이런 지경이 된 것인지,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끝났어야 한 건지에 대해 물어보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더군요. 단지 잘됐다, 이럴 줄 알았다, 그러게 결혼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예전처럼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답니다. 네 아버지가 그때 일부러 그런 거야. 딱 봐도 너는 결혼 사주가 아니었었거든. 결혼 운이 40 정도는 돼야 들어온다고 했었다고. 그 전에 결혼하면 100% 이별 수 있다라고 했었어. 내 사주를 봤었다고? 아, 진짜? 동생들 사주가 아니라 내 사주를? 그랬었다니까. 잘 된 거야. 너무 잘 된 거지.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 가족의 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왜 자꾸 풀 죽은 소리만 해? 그럼 우리가 가족이지. 너는 뭐 내 속으로 낳은 자식 아니야? 그렇지. 엄마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네. 잘된 거라고만 하고 그게 나름의 위로 방식인가? 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암튼 너 엄청 다행인 줄 알아. 뭐가 다행인데? 결혼하고 나서 다들 일 관두는데 너는 관두질 않았잖아. 뭐 결혼했다고 해서 월급 줄어들거나 한 건 아니지? 엄마. 똑같은 거지?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앞으로 돈 들어갈 일만 남았었는데 아유, 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너 위자료? 그거 받은 거 흥청망청 다 쓰지 마. 반지해달라며. 그리고 애들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던걸? 그것만 하고 나머진 잘 가지고 있으라고. 아니면 내 통장에 넣어놓아도 되고. 둘째 놈 이제 슬슬 결혼시킬 때도 됐잖아. 다행이다. 돈 없다고 맨날 징징댔었는데 너무 다행이야. 그 돈이랑 이것저것 합쳐서 결혼 자금으로 쓰면 되겠어. 그리고 너도 이젠 벌어오잖아. 엄마, 나는 호구야?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내게 괜찮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냐고. 지질이 복도 없다. 돌아올 것이 여기밖에 없어서 돌아오긴 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어쩜 하나도 변한 게 없니? 어쩜 아직도 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냐고. 저 일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지금까지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전화 온 적도 없었고 저를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어디 사는지도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겠지만 직장은 아니까 만일 저를 찾고 싶었다면 충분히 찾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란 사람은 딱 그들에겐 딱 그 정도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니 반기를 들으니 더 이상 이거 이용해 먹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많이 망설였었죠. 재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따스한 느낌, 저를 안아주는 느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감동해서 남편의 프로포즈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고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저란 사람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우선이 될 수 있는 자격 같은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시집살이 독하게 시키시는 분도 아니었고 흔한 말로 참 쿨한 분이긴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제 앞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당신께선 남편의 이혼 말렸었다고요. 남편의 전처를 굉장히 좋아했고 아직도 그 전처와 좋은 사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니들 부부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 또한 남편의 전처와 내가 좋은 사이 유지하는 거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훌륭한 마인드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수같이 미운 마음만 가득 들어찬 저와는 다르게 그 전처라는 사람이 부럽기까지 했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전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전 며느리라 참 이런 일 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모든 일엔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언젠간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전처 사이의 좋은 관계로 인해 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처음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가끔 실없는 농담을 하셨던 시어머니였기에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란 사람을 마뜩지 않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혼한 아들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니 그래도 밥 해주고 한 입을 덮고 자는 여자라도 한 명쯤 있어야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놀랐던 속내는 저란 사람을 이용하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이 전처와 다시 합치기를요. 여자의 질투심을 이용하려고 했던 듯한데 참 머리가 꽤나 잘 돌아가는 시어머니였더군요. 바쁘니?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 좀 웃긴데 우리 그 며느리 말이다. 네? 우리 며느리가 그러니까 네 남편 전처가 지금 많이 아프단다.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네. 네, 그래서요, 어머니. 내가 해도 되는데 걔가 너를 좀 보고 싶다고 하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서 수발 좀 들어주겠다고 하니 너한테 부탁을 하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노인네한테 수발을 받냐고. 그리고 사실 걔가 네 음식을 좀 좋아라 했었거든. 네? 제 음식을요? 그래. 네가 나 먹으라고 싸다 준 반찬들 항상 걔가 와서 덜어가곤 했었거든. 음식도 잘 맞고 그리고 나이대도 비슷하니 만일 수발을 받고자 한다면 너한테 받겠다 하네. 저 말을 진심으로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듯하다. 분명히 말씀드렸기에 더 이상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저 주말 저를 부르시더군요. 남편은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결국 남편 따라오길래 지하 주차장에 있게끔 하고 저 홀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었죠. 그 이야기를 하시겠구나라는 감이 있어서 남편은 일부러 올라오지 말아라 한 거였어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감은 맞았고
시어머니 또다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저를 편하게 생각한답니다. 자긴 아무렇지 않고 저와 친해지고 싶어 한다고, 만일 제가 그 전처라는 사람 수발을 들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할 생각인데 그걸 바라냐고 그러더군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고 해도 그건 제가 할 것은 아니라고 했고, 어머니와 그 전처의 관계 간섭하지 않은 건 두 분의 사이를 존중해서였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저란 사람을 편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솔직히 너무 옛 마인드를 가진 저로서는 불편하고 껄끄럽다 답변을 드렸죠. 공손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 시어머니는 거절을 하는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렇게 속 좁아서 어디 쓰겠냐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 좁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넓은 아량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데 너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냐고. 사람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다 하는데 천처면 어떻고 원수면 어떻냐고. 그냥 가서 좀 들여다 봐주고 밥 좀 해주고 청소 좀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냐고. 시어머니 짓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봐야겠다면서 제게 하라고 강요를 하더군요. 제가 자기 말을 따라야지만 계속 좋은 고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얼굴 붉히는 그런 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막 목소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려운 일 시키는 거냐? 내 면이라는 게 있잖아. 너보단 걔랑 더 오래 알고 지냈어. 우리 아들이랑은 헤어졌지만 딸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이라고. 네, 어머니, 저도 그거 존중해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불편하다고요. 왜 그쪽에서 저를 원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어머니, 저는 고지식한 사람이라 불편하다고요. 그러니 어머니, 좀 진정하시고. 진정? 네가 내 면을 깎아먹는데 어떻게 내가 진정을 하니? 내가 걔한테 네 이야기를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너도 아주 쿨한 애라고 막 과장해서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걔도 그럼 그게 사실이면 너한테 수발 들게끔 하라고 한 건데 너 지금 이 시애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작정이냐? 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들여다보고 하는 게 뭐 어려워서. 많은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잠깐 짬내서 쿨한 모습 보이며 이 시애미 면을 세워주란 말이잖아.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지? 못 알아먹겠어요, 어머니.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상식적? 그럼 재혼한 건 상식적이냐? 이혼한 여자가 남자한테 한번 되었으면서 다시 새로운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 그게 정상이야? 원래 살던 남자와 재결합이라면 또 몰라. 그게 아니라 새로운 남자와 한번 실패했으면서 다시 결혼한다는 건 그건 상식적인 거냐? 모르겠다. 내가 그쪽은 좀 쿨하지 않아서. 나는 우리 아들 이혼했지만 아직 우리 며느리에 대해 미련 못 버렸다. 걔도 우리 아들한테 아직 미련 있어. 그래서 네가 어떤 애인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너도 자존심 있으면, 우리 아들 지킨 자신 있으면 그래, 당당히 한번 맞서봐라.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우리 며느리에 대해 미련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머니! 아니, 아들, 네가 왜... 또 이러시는 거예요? 또요? 이럴 줄 알았어. 그 병 왜 안 도지나 싶었어요. 아, 어머니, 진짜 왜 이러십니까? 한 번 이후로 성이 안 차요? 두 번 이혼시키고 싶어요? 뭐? 아니, 어디서부터 들은 거야? 아니, 아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맨날 그게 아니라. 징글징글하네요. 어머니, 지금 그 여자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 재산 탐나서 아직도 그 여자한테 미련 갖고 사시는 거죠? 그 여자와 저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 이제 남이고, 그리고 그 여자, 바람을 밥 먹듯이 폈던 여자라고요. 그런 여자랑 어머니 아들이랑 다시 붙여주고 싶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돈 있는 여자니까 미련 갖고 싶냐고요. 저 지금 행복해요. 저 이 사람 사랑한다고요. 제게 안정감을 주고 제게 편안함을 주고
제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요. 이건 억지가 아니라 개 같은 소리입니다. 그냥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딸로 삼으세요. 그렇게 하면 뭐라도 떨어뜨려 주겠죠. 저랑 인연 끊고 그 여자랑 인연 이어가시라고요. 일어나, 여보. 친정 식구들과 인연을 끊은 사람인데 이제 저는 시댁과도 인연을 끊은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네요. 시어머니가 몇 번 찾아왔었는데 남편은 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까진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혼 생활 때 그렇게 시어머니와 죽이 잘 맞았던 여자였었답니다. 그런데 여자가 바람기가 심해서 남편에게 들킨 것도 여러 번이고 하물며 시어머니에게 들킨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여자와 관계를 이어가는 건 그 여자가 남편에게 미련이 있었고 이혼까진 하지 말자 매달렸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냥 사람만 준다면 남편에게 다 주겠노라 라고 했었던 그 말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속이고 홀리는 재주가 있는 여잔데 그런 여자에게 홀린 시어머니도 그렇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고 아내까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 그 여자의 깡에 놀라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듣게 해서 이건 1년 아니 10년 동안 미안해할 일이니 앞으로 자신이 더 노력을 하겠다고 한 번만 듣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짠한 마음도 들었고 나 못지않게 복잡한 삶을 산 사람인데 그동안 그냥 나는 받기만 했구나 반성을 하게 되었었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요. 물어볼 기회도 없고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욕을 했는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저는 지금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 잘 보듬어 주면서 언젠간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차리기를 바라면서 아들과 인연이 끊어져 버린 180도 생활이 바뀐 시어머니가 괜찮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입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 남편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세요. 그런데 마스크는 필수. 오늘도 고맙습니다.